안녕하세요. 옹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 5-2로 해커랭크에서 어드밴스드 조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챌린지스라는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리아는 그녀의 학생들한테 코딩 챌린지를 만들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쿼리를 작성하는데 해커 아이디, 이름, 그리고 각각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챌린지의 개수, 요 세 가지 컬럼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챌린지의 개수 순으로 디센딩 오더, 내림차로 정렬을 해주고요. 한 명 이상 같은 점수가 있다면 해커 아이디로 정렬을 해달라고 하네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같은 수의 챌린지를 만들었으면, 그리고 그 챌린지의 개수가 맥시멈보다 작다면, 그러면 그 학생을 제외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문제가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먼저 정리를 조금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조건 정리를 먼저 좀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 해커 아이디, 해커 네임, 그리고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스, 이렇게 세 가지 컬럼을 구해야 됩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같은 수의 챌린지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제외, 단 맥스인 경우는 제외하지 않고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렬 조건이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로 DSC, 그리고 같다면 해커 아이디로 ASC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건과 구해야 될 컬럼, 정렬 조건을 다 준비를 했으면 문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해커스라는 테이블에는 해커 아이디와 네임이 있고, 챌린지스라는 테이블에는 챌린지 아이디와 해커 아이디가 있습니다. 보시면 해커 아이디 숫자고 해커 네임은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챌린지는 챌린지 아이디가 있고 이걸 만든 해커의 아이디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두 테이블을 해커 아이디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조인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해커스 테이블에는 한 명의 해커 아이디에 한 명의 이름이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을 텐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커가 이렇게 중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명의 해커가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만들었을 테니까요. 아웃풋이 해커 아이디, 이름, 그리고 만든 개수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인풋이 있는데, 내려보시면 6, 5, 4, 4, 1 이렇게 만든 개수가 6개가 제일 많이 만든 거고, 4개를 만든 사람이 2명으로 중복이 되고 있네요.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요 4, 4가 제외가 되게 돼요. 겹치는 애니까. 그래서 6, 5, 1 이렇게 3개만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고, 요 아래같이 6, 6, 4, 3, 1 같은 경우는 6이 맥스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 그대로 유지해줘서 결과도 6, 6, 4, 3, 1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쿼리 작성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이 해커스 테이블과 챌린지 테이블을 조인을 한번 해 줄게요. 얘는 A로, 얘는 B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의 해커 아이디가 여러 번 중복돼서 나올 거예요. 그 만든 챌린지의 개수만큼.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지금 구해야 될 컬럼은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로 챌린지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요거는 카운트로 개수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작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그룹 바이로 요 해커 아이디와 이름을 묶어줘야 요 카운트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요대로 지금 한번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50개를 만든 애들이 쭉 나오고 저희가 원한 결과대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저희가 여기 조건 같은 경우 같은 수의 챌린지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제외가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50, 맥스 값이 50이기 때문에 50으로 겹치는 애들이 아닌 이 밑에 12로 겹치거나 이런 애들은 다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제외하는 조건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만든 요 쿼리를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줄 건데, 지금 여기서 제일 큰 것만 뽑을 거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만든 쿼리를 서브 쿼리로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룹 바이를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해주면 지금 최대 요 50을 가진 애들만 다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 50을 가진 애들을 구하는 건 저희 지금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올 거는 50이 아니면서 이렇게 12처럼 겹치는 숫자를 갖고 있는 애들을 다 제외를 해줘야 돼요. 제외를 해준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숫자가 겹친 애들을 뽑아주는 쿼리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그 쿼리도 역시 요 아까 작성했던 요 베이스 쿼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쿼리에 대해서는 저희 with 구문을 사용해서 서브 쿼리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with 써주시고 원하시는 쿼리 이름 작성해 주시고 s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주시고 보기 편하게 이렇게 서브 쿼리로 넘겨주시면 베이스라는 테이블로 여러분이 쉽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작성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베이스 해서 이 사람마다 몇 개를 만들었는지 꺼내오는 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지금 요 세 가지 컬럼 모두가 될 것 같아요. 커 아이디, 네임, 그리고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 요게 전부 다 뽑아줄 거고 조건절에서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가 지금 저희가 구한 이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요 맥스 값과 같은 그룹 바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셀렉트 맥스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와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가 같은 애들만 뽑아주면 50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요 친구의 결과가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을 넣어줘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거였나요? 50이 아니면서 겹치는 애들은 전부 다 삭제해 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조건은 남기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ND가 아니라 OR 조건으로 넣습니다. OR 조건으로 넣으면 위를 만족하거나 아래를 만족하는 거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위를 만족하는 50 애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서브 쿼리 한번 작성을 빠르게 해보면요. 요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해줬을 때 1부터 50까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겹치는 애 없이 그룹 바이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50처럼 겹치는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뭐 이렇게 몇 개 개수가 나오겠죠. 총 개수가. 근데 그 개수가 겹치는 애들이라는 건 한 개보다 큰 애들이 되겠죠. 걔네들만 뽑아줘야 되니까 해빙이라는 걸로 이렇게 카운트 그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의 개수를 세네들을 카운트했을 때 얘네가 지금 2보다 작으면 하나인 애들만 나오게 되겠죠? 요게 이 서브 쿼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모두 제외된 하나만 갖고 있는 고유의 숫자 23, 24처럼 한 명만 갖고 있는 숫자만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 숫자만 받아가지고 이 토탈 넘버 오브 챌린지의 조건에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50도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위에 저희는 50을 조건으로 따로 걸어줬기 때문에 50을 가지는 이 맥스 값을 가지는 애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 또 눈으로 걸어서 그 겹친 애들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렬 조건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구해놨던 정렬 조건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틀렸다고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틀렸다고 나오는 거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로 굉장히 쿼리 잘 하시는 분들도 뭔가를 빼놓으시거나 틀리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보실 때 틀리는 게 생기면 계속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버 오브 챌린지 DESC가 틀리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여기에 컬럼 이름이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챌린지스 말고 챌린지로 해서 여기 오타가 있었던 거 수정해주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정답이 맞았다고 나오네요.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렇게 문제가 조건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풀기 전에 조건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SQL 프로젝트 플래닝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테이블을 받으셨는데요. 프로젝트라는 세 가지 컬럼이 있습니다. 태스크 아이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다른 엔드 데이트와 스타트 데이트를 갖는데요. 그래서 만약 엔드 데이트가 연속적이면 그러면 같은 프로젝트다. 여러분들은 쿼리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걸린 그 기간이 어센딩 오더로 정렬을 해달라고 하네요. 하나 이상의 같은 기간을 가지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스타트 데이트 순으로 오더 바이를 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2, 3, 3, 4, 13, 14, 14, 15 요렇게가 연결되고 요렇게가 연결이 되고 요렇게 연결이 되죠. 얘네는 3개의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결이 안 되네요. 4개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얘네 하나, 13부터 15까지 하나, 1에서 4까지 하나, 이렇게 네 가지 프로젝트로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바로 작성을 해 볼게요. select from 저희가 받은 테이블 이름은 프로젝트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걸 스타트 데이트로 보고 고유한 어떤 걸 엔드 데이트로 봐야 될까요? 이 프로젝트의 스타트 데이트는 15년 10월 12, 10월 1일 요게 될 거예요. 얘네가 이 각각의 프로젝트의 스타트 데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스타트 데이트에는 너무 많은 컬럼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걸러줘야 될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월 1일은 엔드데이트에 없어요. 연속되지 않으니까. 10월 13일도 엔드데이트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데이트를 뽑아줄 건데 조건절에 엔드데이트만 따로 뽑아줄 거예요. 엔드데이트를 뽑아주는데 엔드데이트를 뽑아주는데 엔드데이트에 없는 스타트 데이트만 뽑아달라.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각각 프로젝트의 스타트 데이트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엔드데이트도 정확히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고유한 프로젝트 엔드 데이트만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허리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롬으로 붙여주시고 이너 조인으로 두 번째 얘도 붙여줄게요. 그리고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러면 A 점 스타트 데이트는 B 점 엔드 데이트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스타트 데이트가 여기 예시로 보시면 1일, 13일, 28일, 30일 4개 컬럼이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매칭해 줄 때 1월 나는 13일 걸 매칭을 해주고 싶은데 1월 10월 2일께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보다 최소한 큰 애들만 뽑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돌려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월, 10월 1일이 좀 헷갈리니까 오더 브이게 10월 11일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랑 다 붙어버렸어요. 요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건 1월 1일부터 5일까지 그리고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요렇게만 필요하겠죠. 스타트 데이트에서 엔드 데이트를 제일 작은 걸 꺼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따로 팁을 드릴 게 없는 게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그냥 감이 옵니다. 그룹 바이로 스타트 데이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일부터 5일, 10일부터 13일, 15일부터 16일 이렇게 연속되는 애들만 쭉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틀렸다 나오는 이유는 정렬 조건을 맞추지 않아서인데요. 저희 정렬 조건은 아까 말한 그 완료에 걸린 시간을 뽑아달라고 했죠. 윈 엔드 데이트에서 스타트 데이트를 뺀 애들을 어센딩으로 하고 겹치는 애가 있을 경우에는 스타트 데이트로 어센딩 오더 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결과 잘 맞다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어드밴스드 조인 문제 두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조건이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지를 한번 꼭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지금처럼 막막히 보이는 건 어떤 방식으로 풀지, 이것도 사실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제 풀이를 꼭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생각이 나는 거가 어떤 건지, 평소에 본인이 익숙한 거, 또 모자란 거, 이런 것들 정리 한번 잘 하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만 더 SQL 문제 풀이를 더 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제 코딩 테스트 문제로 나왔던 SQL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